안녕하세요.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. 떼쓰는 아이, 공격적인 아이, 폭력적인 아이, 아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나올 때 부모님은 당황스럽고요. 또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태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. 그래서 이때 잘 대처하시고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, 현장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기준 없이 훈육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. 일전에도 제가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는 했는데, 오늘 이 영상은요,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에 있어서 기본 기준을 좀 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.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이 이렇게 떼를 쓰는 시기, 그다음에 공격적이고 폭력을 좀 이렇게 행사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, 두 돌이 지나서, 그러니까 두 돌 안팎, 그리고 만 2세,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자면 만 2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때 아이들의 발달을 보자면 신체적으로 어때요? 잘 걸어 다니죠, 이제. 그러니까 자율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때 아이들이 고집이 같이 생겨요. 고집이 생긴다라는 이유는 뭐냐면,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. 내가라는 말 참 많이 하고요. 싫어라는 말 많이 해요. 그런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활한 언어 발달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떼쓰고 공격적이고 이런 행동이 고착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이때 잘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. 부모님들께서 잘 대처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, 기준,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대처하셔야 되는지, 이 기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시기 때부터 이러한 현상들, 떼쓰고 공격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해요. 개인차는 있어도. 왜냐면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울음, 소리 지르기, 떼쓰기 이러는 거예요. 아니면 공격적이고 이렇게 때리고 이럴 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, 이때 아이들이 뭐예요? 뭔가 관심을 끌려고, 아니면 모방에서 오는 행동,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, 이런 태도를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, 일단 아이를 잘 관찰하셔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공감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화가 났구나, 우리 또리가 기분이 안 좋구나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준은 뭐냐, 의사소통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를 제가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 3세 정도가 되면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요. 말을 곧잘 잘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런데 만 3세 이전에는요,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와 표현하는 게 다르고 언어로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,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냐면은, 일단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을 제한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한계, 딱 이건 안 돼, 그러니까 규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, 엄하게. 그리고 이때 아이들한테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짧고 단호하게 안 돼. 그리고 엄마의 언어가 아이한테 그대로 언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말로써 막 하기보다는 엄마의 표정, 엄마의 이런 몸짓, 이런 걸로 아이를 이렇게 딱 규제를 해주시는 게, 그러니까 행동을 이렇게 제한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이전에 뭐 해주셔라? 마음 읽기예요.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셔야 돼요. 우리 또리가 이 장난감이 갖고 싶었구나,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안 돼, 이런 식의 해서 정확하게 마음은 읽어주되 어떻게 해라? 이건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.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? 네,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야 돼요. 이게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면은, 그때는 아이가
엄마의 그런 무서움에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자기의 스트레스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에게 또 다른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꼭 제시를 해 주셔야 해요. 그러니까 마트에 가셨으면 아이가 정말 또 이렇게 좋은 거가 있는지 아이의 관심을 우리 저희 가서 딸기 우유 먹자 이런 식의 뭔가 아이에게 다른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성에 안 찰 때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아이에게 엄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머릿속으로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가지려고 떼를 써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해. 그랬을 때는 일단은 단호하고 짧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언어가 됐든 비언어적인 요소가 됐든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. 안 된다라고.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다른 놀이로 연결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이가 폭력을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같이 보게끔 해준다라든지 뭔가 이런 대안 제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완전히 그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질 수 있게끔. 그런데 이제 만 3세 이상이 됐어요.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아이가 떼를 씁니다. 이럴 거나 아니면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. 그러면 아이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시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거나 그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. 아이가 이때는 사람이 많거나 이럴 때는 절대 훈육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커요.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럴 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이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. 똑같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아이에게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게끔 그게 아니어도 이게 된다라는 이러한 허용적인 뭔가에 대한 대안을 꼭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 훈육을 통해서 특히 아이가 첫 경험이 어땠느냐 그게 하나의 이 행동과 상황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.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때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조절하는 능력을 배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제대로 잘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정은요. 좋고 나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감정은 신호예요.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화를 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, 남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너의 감정의 화나는 감정, 이 감정을 해소하는 다른 방안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감정은 떼쓰고 때리고 이러한 행동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,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행동의 모델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아이들은 모방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막 화가 난다고 소리를 막 질러요. 그러면 아이가 그대로 그게 모델링이 됩니다. 그래서 감정에 대한 거는 중요하다.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적절하게 해야 된다.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. 화가 난다고 때리면 안 된다. 그러면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가 간식을 뭔가 먹어요. 그러면 그거를 뺏으면 된다, 안 된다. 행동으로는 뺏으면 안 된다. 때리면 안 된다. 이 부분. 그런데 어떻게 말로써 주세요 이렇게 같이 먹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훈육에서는요, 아이들한테 어떻게 첫 경험, 생각의 틀을 만들어 주느냐,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해주느냐,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이 순간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슬쩍 그냥 요 순간만 때우려고 아이가 막 화를 내요, 폭력적이게. 그러면 이게 안 좋은 행동인데도 그걸 그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제 개념으로 잡히는 거예요.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울면 되는 거구나.
내가 저 친구 걸 갖고 싶으면 그냥 뺐으면 엄마가 그거를 어떻게든 내 걸 만들어 주는구나. 이렇게 개념이 잘못 인식이 되면은 이거는 점점 더 강화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하지만 이럴 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대안을 꼭 제시해 주셔야 된다. 요 시기 때 아이들은요, 감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감정, 마음을 공감해주고, 하지만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되는 거,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아닌 다른 걸로 하면 된다라는 이 세 단계를 꼭 점검하셔서 이걸 엄마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아이 행동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취해 주셔야 되는데, 이 훈육은요, 하루아침에 한 번, 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안정되게 그 태도가 인식이 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, 우리 아이들과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일 수도 있어요. 굉장히 힘드실 텐데, 첫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. 첫 경험이. 그래서 아이 요 두돌 안팎의 아이들은요, 세상을 알아갑니다. 세상을 알면서 익혀가는데 이 태도가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때 잘 대처해 주시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